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 탄소중립 레시피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찬이고요. 오늘은 탄소중립 레시피 2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올해 준비한 탄소중립 레시피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20번째가 됐어요. 예, 우리 그동안의 탄소중립 레시피는 저희가 기후변화 시대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법들, 그 중에서 특별한 실천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시고 비법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이 탄수중 레시피는 아마 내년에도 열심히 또 달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손님 모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 안녕하세요. 통영 고양이 작가 김미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뜻깊은 20번째 마지막 시간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소방서 현장 대응단에서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김문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직업을 가신 분 모셨어요. 소방관, 네, 그 특별히 이제 구조 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소방관이 혹시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정확하게는 20년 3개월 됐습니다. 20년. 예. 주로 구조 업무를 맡으셨었나요? 예, 원래 입사를 구조 특채로 입사했습니다. 와, 그럼 주로 119 이렇게 출동하면 바로 예, 구조대 근무를 제일 오래 했습니다. 와, 특별한 네, 직업이시네요. 갑자기 그건 아니에요. 존경심이 막 요즘 생기는 특히 것 이제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음,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고 특히 또 네. 기후 위기 하면 또 재난 대비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소방관의 업무가 굉장히 이제 막중하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의 시각들도 소방관 하면은 좀 높게 바라봐 네. 주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요즘에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이제 재난 행정 업무를 맡다 보니까 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은 재난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소방이 해야 될 업무 양도 많아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어쨌든 소방관님은 어떤 계기로 그럼 소방관이 혹시 되셨나요? 궁금한데. 아, 제가 좀 원래는 소방관 꿈이 없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데 군대를 가고 싶어서 네. 저 해군 해남 구조대라고 SS를 나왔거든요. 네네. 해난 구조. 예, 와. 그래서 해남 구조대 나오게 되면서 네. 소방서 구조 특채라는 걸 알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수영 엄청 잘하시겠네요. 예, 그냥 뭐 안 빠져 죽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하시는데 뭐 안 빠져 죽일 정도까지 네. 하신다는 거겠죠. 네. 네, 보통 아니시네요. 어쨌든 야, 그 소방관만 해도 그 현실판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어벤져스급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원래부터 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난 구조까지 하셨네요. 어쨌든 위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이렇게 그 평상시에 몸 관리도 열심히 잘 하셔야겠어요. 예, 예. 아무래도 좀 습관적으로 좀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능 스포츠맨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뭐 사실 이제 기후 재난 때문에 모신 거는 아니고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우리 소방관님 모신 이유가 저희가 첫 그 우리가 탄소중립 레시피 시작할 때 평상시에 좀 자전거 좀 탑시다 뭐 이런 네. 차원에서 좀 시작을 했었어요. 생활 속에 자전거 타기 뭐 우리가 자전거로 출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 찾다가 보니까 경남에서 아마 자전거를 출퇴근 이분만큼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끝판왕. 네. 끝장판 네. 사례를 좀 듣고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나요? 뭐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너 자전거 진짜 열심히 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보다는 그 수십 배를 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시죠? 예, 사천 소방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천 소방서에 근무하고 계신데 진주에서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모셔봤어요. 와. 네, 여러분 이해 뭐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도시를 넘나들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전거 출퇴근 얼마나 하시나요? 지금 횟수로 한 1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2년. 예. 네. 그러면 12년 전에는 그 어디서 그러면 이제 자전거 출퇴근 맨 처음 한 기억은 제일 이제 자전거 출퇴근을 처음 한 거는 합천 소방서 근무할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고 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아, 네, 했던 것 어디서 같습니다. 출발해서 합천? 진주에서 합천까지 하니까 한 60km 조금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헐. 출발요? 아니 진주에서 합천까지 예, 첫 자전거 출근. 예. 네, 좀 마이크 대시고 하셔야 좀 네. 우리가 네. 더 들릴 것 같고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60km요. 자 이게 왕복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편도 60km. 왕복 20km인데 이건 자가용이라도 출퇴근이 네. 합천까지 여러분 진주에 출퇴근하라 하면 보통 이사를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아예 자전거로 가실 생각을 네. 하셨네요. 심지어 할만했다고. 네. 네. 와, 와. 뭐, 원래 자전거 선수셨나요? 아닙니다. 네. 자전거를 좋아서 타게 됐는데 네. 제 능력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합천을 다녔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사천 소방서로 발령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천까지는 그럼 몇 킬로나 되나요? 제가 가는 길은 이제 바닷가 길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 32km 정도 됩니다. 편도로. 32km. 예, 네. 편도 네. 32km. 64km. 예. 네. 그럼 얼마나 보통 걸리나요? 그 출근하시는데 시간이? 보통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 보통은 1시간 반 정도 잡고 갑니다. 1시간 반 정도. 예. 1시간 반 정도 32km. 그거 엄청 빨리 달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여유가 없는 게 음. 도착해서 제가 샤워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좀 몸을 좀 추스리고 정신 차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죠. 뭐 예, 그, 예. 네. 그래야 일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그럼 출근 9시까지인가요? 예,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집에서? 보통 집에서 6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딱 출발합니다. 와. 와, 안 깜깜합니까? 지금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켜고 갑니다. 아, 위험하지 않아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차가 없는 도로 농로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농로를 이용해서 간다. 예, 농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천포에서는 이제 해안도로를 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 처음에 가실 때는 길을 개척을 하셨겠어요. 거의 네. 내가 가는 예. 출근길, 예. 안전한 길이 어딜까? 맞습니다. 항상 GPS를 보고 음. 위성 지도를 보고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보통 코스를 미리 짜놓죠. 답사도 가시고. 예, 항상 제가 길을 항상 위성 지도로 항상 확인하고 갔거든요. 네. 미진생님, 네. 자전거 얼마나 타보셨어요? 자전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갔을 때 대여해 주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한 번씩 재미로만 타봤지 출퇴근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출근길에 차가 옆에 막 쌩쌩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진주 와서 출퇴근을 좀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강변에 있는 자전거 길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뭐 차가 아예 없으니까 뭐 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기 우리 소방관님은 네. 안전한 길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개척해서 농로를 이용하고 바닷가 예.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1시간은 반이 걸려서 출근합니다.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해서 샤워도 하고 몸도 추스리고 예. 해서 일을 하신다. 보통 그 정도 되면 저는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벌써 피곤할 네. 것 같은데. 네. 평상시에 그러면 아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게 체력 관리 또는 소방관으로서 우리가 예. 운동을 겸 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체력 관리하는데 뭐 별 특별한 운동 안 해도 네. 자전거만 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한 운동이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와. 어쨌거나 처음에 더 놀랐습니다. 합천까지.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이제 해난 구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자전거를 타시게 된 게 뭐 특별하게 이유가 사연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을 주로 이제 산악 마라톤이나 막 이렇게 등산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산에서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다가 자연스럽게 MTV에 입문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전거에 이제 좀 매력에 빨리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입문은 이제 산에서. 예, 산에서 MTV로 입문해가지고 MTV로. 보통 MTB 타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마운틴 바이크지만 예, 산에 안 타잖아요.
그렇죠. 산도 타고 도로도 타고 막 그랬어요. 네, 좋은 자전거 보통 뭐 부서질까봐 아, 잘 예, 안 맞습니다. 타시는데. 음. 원래 이제 익스트림이죠, 익스트림. 예. 운동을 좀 열심히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하다가 근데 지금 이제 산에는 자주 안 가고 네. 저 와이퍼가 싫어가지고 아, 와이퍼 한번 넘어져가지고 아, 몇 번 다치고 해서 네네, 와이퍼한테 혼나고 네.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12년째 자전거로 예. 출퇴근을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야 이게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뭐 추울 때 특히 여름에 정말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힘든데 이게 막상 또 출근했을 때는 또 이게 성취감이 엄청 크거든요. 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좀 성취감 때문에 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참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쯤이겠네요. 작년은 아니고 작년이구나. 그 제가 이제 겨울에도 출퇴근하고 싶어가지고 네. 예. 근데 너무 손이 시린 거예요. 이렇게 장갑을 껴도 막 손이 열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오토바이 타는 자전거 장갑, 네. 오토바이 네. 장갑 있잖아요. 큰 거 그걸 이제 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이게 뭐냐? 자전거 장갑 미니벨로에다 달았었거든요. 손 안 시리세요? 발도 시리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요즘 장비가 음. 좋은 게 많아서 저는 장갑은 이제 스키 장갑을 주로 끼거든요. 아, 네네네. 그 3G 장갑이라고 아, 손가락 3개 나오는 장갑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손가락이 다 좀 붙어 있으면 그래 좀 따뜻하겠네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엄지 장갑이라고 하는데 엄지 손가락만 있는 엄지 장갑은 네네. 이 덩어리 브레이크, 장갑. 브레이크 잡기 힘들어서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집게 손가락이 나온 손가락 장갑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장갑을 바꿔봐야지. 네. 여러분 혹시 겨울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고 싶다. 예, 지금 팁 하나 나왔어요. 예. 3D 장갑. 예. 네. 예. 손가락 3개짜리 예. 있으면 브레이크도 잡고 예. 안전하게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주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4천까지 출퇴근한다. 네. 아,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면서 저를 이제 보던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몇 번 하다 그만두겠지. 네. 제가 매일 다니니까 저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이 구조대 근무할 때는 같은 구조대 팀원들이 한 5명이서 같이 출퇴근했어요.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근데 한 두 번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자전거만 새로 샀겠네. 예. 그렇구나. 예.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뭔가를 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요즘 그럼 다들 그만두신 건가요? 또 지금 제가 또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또 한 분이 저랑 같이 하고 계신데 음. 그분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 선생님 덕분에. 네. 예, 제가 처음 타는 거 보더니 뭐 길을 가르쳐 달라 하시더라고요. 역시. 예, 예. 제가 코스를 설명해 줬거든요. 역시 안전한 길이시군요. 코스. 네. 안전해야 타죠. 사실 맞습니다. 이제 뭐 이게 출근하는 게 운동도 좋지만 자전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가용하고 경쟁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니까 안전한 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로 출근할 때는 자전거로 안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가야지 이게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쨌건 소방란님께서 이렇게 12년간 뭐 시작은 뭐 물론 이제 해볼만하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매일 이렇게 자전거로 먼 길을 출퇴근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뭐 비결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중고 MTB를 이제 사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자전거 계속 출퇴근했거든요. 네. 한 1년 정도를 제가 꾸준히 하는 걸 보더니 와이프가 자전거를 새로 사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하루에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 기름값이 한 6,000원에서 7,000원 나간다. 네네. 네. 대신 내가 1년을 출퇴근할 테니 음. 100만 원을 다오. 네. 그래서 자전거를 새로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자전거를 출퇴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새 자전거가 필요해서. 예. 네네네. 와이프가 이제 100만 원 현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산 자전거를 가지고 계속 출퇴근하면서 지금 자전거를 제가 많이 바꿨거든요. 네네네. 중고로 파고 살고 네네네. 파고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한 7번째, 8번째 정도 바꾼 자전거 같은데 그때 그 습관이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계속 바꿔도 집에서 뭐라 하진 않겠네요. 네. 예, 제 뭐 용돈 가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차 타는 차비보다 적게 그렇죠. 그 돈 모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 그게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제가 좀 월간 보고를 했거든요 와이프한테. 아. 이번 달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 거리를 얼마나 달렸으니까 내 얼마나 차 연비가 절약했다. 11km니까 네. 내가 얼마의 기름값 와. 아꼈다. 아, 네네. 예전에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브리핑도 했었죠. 아, 그렇구나. 음. 사실 그러면 거부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제가 좀 확실하게 이제 보고를 해주죠. 맨날 이제 뭐 자전거 때문에 맨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냐 이런 얘기 안 듣겠어요. 네네. 여러분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새 자전거 갖고 싶다 이러시면 자전거로 출퇴근하십시오. 그러면 네. 집에서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전략되는 거를 또 숫자로 보면은 더 네. 자전거를 타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저 GPS 어플이 좋은 게 많아서 네네.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를 한번 찍어보거든요. 1년에 몇 킬로를 타는지. 네. 보통 한 5,000km 이런 거 타거든요. 요즘은 많이 못 타고 예전에 한창 자전거 많이 탈 때는 8,000km까지 했는데 요즘은 4,000km에서 5,000km 사이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얘기입니다. 자동차 네. 얘기 아닙니다. 네. 자동차 뭐 네. 1년은 얼마 탔냐, 몇 천 킬로 네. 탔냐 이게 얘긴데. 와. 야, 자전거를 네. 예. 야, 거의 선수급인데. 네. 어쨌건 제가 봤을 때 경남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드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자기 동네 그러니까 도시를 넘어서서 넘나들어서 네. 이렇게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 네. 좋은 사례. 앞으로 방송국에서 아마 또 취재를 하시지 네.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우리가 탄소 중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하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레저 얘기, 뭐 레저로라도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도 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출퇴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을 좀 하자고는 저도 얘기는 하는데 뭐 여름에는 아까 더워서 네. 땀 질질 흘리고 가가지고 또 일하기도 그쵸. 그렇고 그래도 겨울에 너무 춥고 뭐 이러니까 어쨌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시는 분 모셨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자전거 타시면 거의 이제 우리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보면 선수들 다리가 이만하잖아요.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뭐 그 특별히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히 좋습니까? 뭐 건강도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은 저 뭐 제 자신한테 이제 제가 뭐 어떤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목표가 자전거를 타서 출근해서 도착까지가 제가 모르는 이루는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다. 이런 걸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 매달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까? 예, 예. 최소한 이 정도는 이번 달에 타야 된다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정해놓고 탑니다. 그렇구나. 예, 예. 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네. 보통 이제 1년에 보통 4에서 5천 킬로를 탄단 말이에요. 킬로미터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고 좀 타는 편입니다. 네, 아까 참 스튜디오 모셨을 때는 예. 집에 걸어오셨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네. 걸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걷기도 오래 하세요? 예, 예. 뭐 보통 저녁 먹고 와이프랑 집에서 척성로 한 바퀴 돌면 한 9에서 10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저녁 먹고 10km씩 예, 걷는다고요? 예, 한 9에서 10km. 네. 평상시에 다리를 거의 혹사하시는 분 같은데. 와이프가 워낙 걷는 걸 잘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부가 잘 맞네요. 만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네. 식사 뭐 소화도 시킬 겸 네, 간편하게 아. 많이 걷는 편입니다. 네, 소화가- 특별하게 다른 네. 운동 안 하고 네, 네. 예. 산책 겸 이제 걷는 거, 네. 예. 걷기 그리고 출퇴근은 자전거. 자전거. 예. 훌륭하시네. 수영도 잘하시고. 네. 네. 만능이시네, 만능. 네. 근데 이 자전거를 그렇게 타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육 아니신가? 네.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운동했으니 난 먹어도 된다. 그렇죠. 와이프가 맨날 저보고 작게 먹으라 하는데 하여튼 식성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씬하신 것 같은데. 네. 몸무게도 제법 많이 나갑니다. 네. 일단은 운동뚱이네, 운동뚱. 네. 요즘 흔히 말하는. 네. 와이프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운동 안 하는 게 살 빼는 거라고 저보고. 맞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빠지겠지만 그게 허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네. 운동하시면서
먹을 거 마음껏 먹고 그게 네. 훨씬 아, 예, 더 맞습니다. 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운동을 안 해도 그 사실 이제 운동 때문에 하루에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 많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특별한 운동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 네네. 하루 중에 이제 1시간은 운동해야 되겠다 이러면 1시간은 그냥 운동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아끼시는 네. 괜찮 운동도 되고 출퇴근도 하고 돈도 아끼고 와, 일석삼조인데 네. 아, 예. 네. 일단 집에서 찬성하시니까 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출퇴근하다 보면 이렇게 나만의 이렇게 코스니까 비경 같은 것도 많이 보시겠어요? 네. 멋진 곳 뭐 이런 거. 아, 예. 제가 일부러 이제 코스를 짜면서 음. 뭐 진주 삼천포를 예를 들면은 저만의 코스가 한 7개는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네. 바닷가를 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어디로 가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을 늦가을에는 이제 일몰이 참 멋있거든요. 아 네. 네네. 삼천포 해안도로 일몰 보러 갈 때는 이제 해안도로 일부러 돌아서 가고 그런 코스가 여러 개 있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관님이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죠. 네, 이렇게 숨어진 곳을 스스로 개척해서 알게 된 곳이 있잖아요. 코스라던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심자부터 좀 고급 코스까지 이렇게 코스 정리해가지고. 뭐 지역별로 또 다르니까 네네. 코스를 만드는 법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예.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아, 거를 저는 좀, 이제 뭐 어차피 뻔한 코스로 이제 출퇴근을 그냥 하는데 7가지 코스를 네, 개발했다.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조금 다르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거든요. 최단 네. 코스. 네네. 퇴근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코스 돌아가거든요. 네네. 일부러 마을 안쪽 길로 들어가 보고. 음. 그리고 소방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 출동을 네네. 빨리 나가기 때문에. 오, 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지리 조사를 따로 안 해도 맞네요. 어느 마을 이름을 다 그래요. 외우게 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도 못했네요. 네. 이건 완전히 뭐 자전거 타가지고 얻어지는 새로운 부분이네. 네, 예. 실제 제가 출동을 나가다 보면은 어느 마을 옆에 무슨 골목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게 되거든요. 아. 제가 자전거 타고 가봤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없는 네. 길. 예. 특히 소방차는 약간 크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 여러모로 딱 적합한 운동법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이 정도면 소방관이 되려면 자전거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이제 자전거 이렇게 출퇴근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뭐 많으실 텐데 네. 특히 봄 되면 또 갑자기 확 늘어나요. 네. 겨울에는 추워서 못했고 봄 되면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출퇴근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자전거 새로 출퇴근 하신다 이런 분들한테 예. 이거는 먼저 시작해봐라 이렇게 뭐 음. 좀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아까 뭐 코스 얘기는 먼저 하셨던 것 같고. 보통 이제 봄 지나서 5월달 되면 이제 자전거를 많이 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욕심을 안 내고 그냥 동네에서 자전거 도로 정도 타면서 자기 체력을 조금 흥미를 이렇게 너무 그냥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 금방 흥미를 잃고 자전거를 안 타게 되더라고요. 제 아. 주변 동료를 봐도. 네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자전거를 사지 말고 그냥 주변을 중고. 자기가 자전거를 충분히 1시간 이상 2시간을 탈 수 있는지 능력을 알면은 음.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타보면은 처음에 타고 힘들다고 네네. 자전거 그냥 그대로 안 타더라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 너무 안타까워져요. 갑자기 뭐 1시간씩 타면 힘들죠. 예, 예. 점진적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출퇴근하는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버스를 타면 네. 45분이 걸려요. 아, 버스가 예. 빙빙 돌아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날씨 지금처럼 말고 저는 가끔 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좋은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리면 막 지릿지릿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1시간 반 타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안장이 일단은 좋은 안장을 자전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네. 일단 안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가 자기 몸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네. 자전거 사이즈나 네. 그리고 자전거 포지션이 자기 몸에 맞아야 됩니다. 예.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뭐 예, 이렇게. 예. 손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무턱대고 타는 것보다는 1시간 이상 2시간 넘어갈 때는 자전거를 자기 몸에 맞춰야 됩니다. 그냥 안장도 좋아야 되고. 네.
그냥 탈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그냥 내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이런 자세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자전거가 일단 자기 몸에 맞아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 자전거를 주로 타질 않으니까 그럼 안전 그 보호 장비들을 어떤 거를 갖추고 타야 되나요? 보통 이제 무조건 헬멧을 써야 되고요. 네. 네. 헬멧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은 장갑, 헬멧 정도는 나중에 뭐 산에서 탈 때는 제가 이제 보호구를 찾지만은 네. 일반 출퇴근할 때는 헬멧만 써도 네네.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자전거 타지만 네. 헬멧 가지고만 다니고 안 쓸 때도 많거든요.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전거 헬멧을 쓰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다 망가지잖아요. 예. 그 네. 아침에 물론 샤워하면 뭐 좀 낫겠지만 어떠신가요? 저는 뭐 크게 머리는 저는 저희 소방서에는 항상 샤워 시설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큰 그 무리는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도 그 샤워 시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아가지고 사용 금지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좀 안 타기 시작했는데 어떠신가요? 소방서는 그렇진 않죠. 예, 소방서는 뭐 항상 이제 화재 출동이나 갔다 오면은 항상 맞아요. 씻어야 되기 맞네.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겨울철에 요즘 또 산불 조심해. 산불이 아니지. 불 자체가 네. 여러 군데 네. 나니까 네. 요즘 뭐 이렇게 전화 많이 오시겠어요? 저는 지금 뭐 이제 현장 활동을 안 하니까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부터 계속해서 이제 화재가 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예년에 비해서 그 불이 많이 나는 편인가요? 뭐 비슷한가요, 매년? 지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하면 또 산불. 네네. 뭐 몇 년 전에 말 많았죠. 몇 년은 안 됐다, 그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불들 많이 났잖아요. 미국에서도 예. 나고 뭐 호주에서도 왕창 네. 타고 뭐 이런 일이 많은. 그 소방관들이 일들이 많던데 차출돼서 나가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 솔직히 소방관들도 산불 나면은 산불을 끄기 위한 주 부서는 소방서가 아니지만은 산불에 따른 이제 뭐 주변 주택이라든지 다른 재산 피해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도 이제 산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 같이 출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지역을 벗어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세월호 때 예, 갔던 기억이 구조와 납니다. 예, 예. 관련해서. 한 100일 정도 출동했던 것 같습니다. 잠수요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맞네. 아까 해야 네. 원래 하셨던 게 군대는 이제 그쪽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자전거만 타시는 게 아니라 수영도 하시니까 아까 뭐 예. 철인 3종 같은 것도 뭐 취미로 예, 예. 하시겠네. 저는 한 2번 하다가 네. 요즘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네네네. 뭐 그래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자전거 출근. 네. 근데 그 자전거 출근할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던 게 이제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뭐 요즘 나 해가 좀 짧아졌잖아요. 예, 예. 밤에 퇴근하실 때 깜깜하시겠어요? 예, 퇴근할 때는 이제 랜턴을 미리 챙겨 가거든요. 네. 랜턴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헬멧하고 전부 다 이제 뒤에 이제 그 보호 등을 다 달거든요. 네. 네. 왜냐면 뒤에서 오는 차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차도 무서워요. 예, 뒤에서 네. 오는 차가 저도 제일 무섭습니다. 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안전등 한 2개 더 답니다. 2개 정도 더 단다. 예, 예. 헬멧에 달고 예, 헬멧에 달고 자전거에도 자전거에 달고. 2개 다 달고. 예. 그렇구나. 맞아요. 사실 이제 밤에 나가서 차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가다 보면 자전거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뒤에 이제 안전등을 안 다시는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보면 완전 깜깜할 때는 오히려 그래도 좀 잘 보여요. 예, 그때 예. 불이 있으면. 네. 근데 해가 딱 바로 졌을 때 그때 예. 제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사람들도 잘 안 켜고 라이트 같은 거. 뭐 아직은 약간 어스름하니까 네. 그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안전을 위해서 꼭 켜야겠어요. 예, 예,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또 퇴근 시간이 딱 그때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출퇴근 자전거로 한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들겠다 싶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멋진 인생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12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하신 자전거 출퇴근의
뭐 거의 뭐 왕, 네. 경남에서 적어도 왕을 네. 모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자전거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권하고 싶다 주변에 그 동료들한테 한번 권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권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저도 처음에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다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무릎이 자전거를 안 타면서 좋으셨어요?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진짜요? 관절이 좋아졌었거든요. 제 허리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예. 관절에 근육이- 도움이 돼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젓는 게 아니고 이게 페달링 위주로 음. 자전거를 가볍게 돌리다 보면은 이게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아.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 무릎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는 왠지 자전거를 아까 출퇴근 1시간 반씩 하시면 이렇게 관절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반대네요. 예. 오히려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예. 네. 그렇구나. 허리에도. 예. 허리도 좋아지고요. 왜냐면 이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세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자기 몸에 정확하게 맞는 자세로 자전거를 타야만 관절이 좋아집니다. 일단 저는 자세를 교정하는 걸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관절에도 좋고 허리에도 예. 좋아진다. 네. 그럼 이 코어 근육 소위 말해서 예, 좋아지는구나. 맞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이 코어 근육이 엄청 좋거든요. 그렇구나. 예. 전 자전거는 그냥 앉아서 타니까 뭐 안 좋아질 줄 알았죠.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너무 수직으로 앉게 되면은 음, 엉덩이 압박감이 더 심해지고 네. 네. 허리에도 압박감이 심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몸이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자전거 그냥 타는 그 동네에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타지 이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좀 알고 타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소방관님이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이제 본인은 출퇴근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전거를 기왕 탔으니까 출퇴근 해보고 싶어서 처음 시작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탄소 중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네. 사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차로 아까 1년에 5,000km에서 네, 네. 8,000km까지 다시 이거 차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방관님이 생각할 때 예. 우리 기후 변화 또는 시대에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우리 탄소 중립 본인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좀 줄여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탄소 중립이란 거에 대해서 처음엔 생각이 없다가 네. 제 인터뷰 내용을 듣고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용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수준에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하고 지구를 위한 게 탄소 중립이라고 그렇게 네. 맞아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탄소 중립이라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몰랐지만은 제가 그나마 차를 좀 적게 타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동 수단을 자전거를 통해서 탄소량을 줄였구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네. 아마 경남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네,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몸도 건강하고 네. 지구도 지키는 탄소 중립 실천법.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시고 계신 자전거 출퇴근 왕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탄소 중립 레시피 마지막 날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실 때 요령 몇 가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먼저 안전한 코스를 개발할 것. 네, 기억하시고요. 올해 지금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봄이 되면 우리 네. 다 같이 소방관님처럼 우리 자전거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열심히 자전거 출퇴근 하실 거죠? 예. 네, 계속 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경남의 자랑으로 우리 자전거 하시면 우리 소방관님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 레시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